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한 데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을 만나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들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은행 스스로 현재 있는 규제에 대한 어떤 준수, 은행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취급하는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이나 채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은행들도 일부 이제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걸 공감하고 그런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취급을 해서 지난 1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4,172억 원입니다. 8월 말과 비교했을 때 열흘 만에 1조 1,425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신용대출까지 활용하면서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고삐를 죄고 나서면서 은행들은 신용등급 조건을 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집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고액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자금 용도를 보다 깐깐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도 부분은 일단은 신용대출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영도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신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고액의 신용대출 나가는 부분에는 최소한 영도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만 실제 일부 신용대출이 생활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용도 파악까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애매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공사원으로 들어간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곤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같은 은행들의 자체 조치에도 신용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 강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기 악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돈줄을 옥죄는 방안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카드, 보험사 같은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인다고 해도 대출 수요가 이금융으로 넘어오면서 대출 급증이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입니다. 이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각 5천억 원, 1조 8천억 원, 2조 2천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보험 계약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 사업자금 수요가 늘고 주식 부동산 등의 이른바 영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이 은행보다 대출을 받기 쉬운 이 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더해져 이 금융권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을 또 조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융권까지 대출을 조이기는 정부도 부담입니다.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들을 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데다 생계형과 투자형 대출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등 이 금융권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경기 둔화에 대비해 이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